안녕하세요.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상처까지 주는 이른바 개차반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런 개차반 같은 사람들을 웃으며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9가지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그들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오히려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킬 현명한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 가족, 혹은 이웃까지 이 모든 관계는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더해주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특히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무례하기까지 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들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명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개차반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례한 행동이나 불합리한 태도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마치 멀리서 풍경을 바라보듯이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당신의 감정을 들쑤시고 싶어 할 수 있지만 당신이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슬프더라도, 실망했더라도 그 감정을 상대방 앞에서 드러내지 마세요. 오히려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그들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세요. 감정적인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당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당신을 슬프게 했는지, 어떤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는지 등 당신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스스로 통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쏟아붓는 대신 당신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세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마음이 곧 당신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명확하고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고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연락이나 만남은 피하고 당신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이야기는 단호하게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화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더 작고 무가치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가치를 대변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도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전에 당신이 상대방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거나 당신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연락을 잠시 끊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설정한 경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려 들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세요. 당신의 확고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세 번째,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개차반 같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이나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갈등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면서도 당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관점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런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같이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말을 일단 경청한 후 시간을 두고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신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상황을 유연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과 같이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는 이러한 우회적인 접근법이 당신의 업무 효율성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말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대신 합리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그들의 감정적 반응을 예측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공감과 경청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굳이 공감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공감은 그들의 행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어떤 감정이나 욕구가 숨어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많은 경우 개차반 같은 행동은 불안감, 열등감,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러시군요. 힘드셨겠어요. 와 같은 짧은 공감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표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당신이 그들을 이해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신 스스로가 감정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비굴한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덜 휘둘리고 더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개인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한테만 저러는 걸까? 와 같은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당신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무례한 상사나 동료의 행동은 그들의 불안정한 내면이나 통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중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상황을 보게 되면 감정적으로 덜 힘들고 더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동료나 지인들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되 비난이나 험담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정보 교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대치를 조정하고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이 나와 같거나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개차반 같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러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며 모든 사람을 내 뜻대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들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원래 저런 면이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당신이 불필요한 실망감이나 좌절감에 빠지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 당신은 더욱 유연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의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관계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업무적 성과에 집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당신의 업무 능력과 성과입니다. 개인적인 감정 싸움에 휘말리기보다는 당신의 본업인 업무에 집중하고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업무적 가치가 높다면 아무리 개차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실력은 최고지.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당신의 입지를 단단히 하고 불필요한 논쟁이나 비난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당신을 지지하는 아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업무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대처법입니다. 이는 당신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주변의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길입니다. 여덟 번째, 정중하고 단호한 의사소통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개차반 같은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거나 모호한 태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당신의 의견과 입장을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와 같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세요. 이때 감정적인 어조를 피하고 침착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네, 알겠습니다. 와 같은 모호한 답변 대신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반복하여 소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상대방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도 상사가 화를 낼 때는 즉시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피하고 상황을 조기에 진압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과 명확성을 부여하여 당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당신의 의견이 존중받도록 만드세요. 9번째, 필요하다면 관계 정리를 고려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거나 당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결코 회피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보호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현명한 결정입니다. 직장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가 지속된다면 회사 내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하거나 외부의 법률 전문가,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진정한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 정리가 어렵다면 심리 상담을 통해 당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9가지 방법들은 개차반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 자신과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투자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신이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거나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자신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회복력과 강인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보다 귀합니다. 개차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며 당신의 단단한 마음을 지키고 더 나은 당신의 삶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그림자에 가려져 당신의 빛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종종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함으로써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될수록, 당신이 행복할수록 그들은 더욱 불편해하고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아닌 그들의 불안정한 내면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둘째,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에게만 불공평하고 모두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불만은 종종 분노로 표출되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려 하거나 자신이 겪는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불만에 동조하기보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당신의 감정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타인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픔이나 약점을 빌미로 상대방을 통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줌으로써 당신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조종은 미묘하게 시작되어 점차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억압하고 당신을 종속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알아차리고 단호하게 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며 누구에게도 조종당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의 진실을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상황을 조작하고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당신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와 같은 말들을 통해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현실 인식을 왜곡시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당신이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굳게 믿고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공유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 신호에 충실하세요. 당신의 느낌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나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스라이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그 책임조차 당신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마치 모든 문제가 당신 때문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당신이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사과하게 만듭니다. 책임 회피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당신에게는 끝없는 상처와 혼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은 상처 주는 사람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열등감, 불만, 조종, 가스라이팅, 책임 회피의 희생양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지향하며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당신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행동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신뢰를 형성하는 것. 상대방의 관심사를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나 배려와 정직함으로 소통하는 것은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또한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들을 우선시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지혜와 용기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